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9월 16일 이효석의 아이디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잠겨있네요. 어제 지인하고 약간의 이제 음주를 하는 바람에 목소리가 좀 잠겨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기 어디 멀리 저기 배경도 이제 멋있고 하니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세미나 일정이 있어가지고 오늘 10분 안에 끝내는 걸로 진행해 볼게요. 오늘 제목은 투자하는 회사가 좋은 회사인 이유에 대한 이야기고, SK그룹이 어제 이제 파이낸셜 스토리를 발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그냥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석탄 가격이 최근 많이 오르고 있고요. 유가, 비트코인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빨리 진행할게요.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은 전반적으로 그냥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최근에 이제 조정 오랜만에 좀 반등을 한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0.8%, S&P 0.8% 다 올랐고요. 특히 많이 올랐던 섹터는 이제 엑슨모빌 여기 있는 유가 관련된 주식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 이제 석탄 가격이나 유가 이런 애들 이제 지난번에 이충재 연구원이 아니지 충재가 얘기했던 천연가스 관련된 이야기도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ESG와 연결이 돼서 이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의 수혜를 보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당분간 커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이제 아시아 석탄 가격의 전망치, 4분기 전망치를 $190로 상향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100불 정도 됐었거든요. 최근에 100불이었는데, 이거를 190불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거든요. 가격이, 이거를 그냥 이렇게 씁시다, 그냥. 가격이 올라가면, 그죠? 어떻게 되나요? 공급이 늘어나죠. 왜냐면, 가격이 이 정도 됐으면은 석탄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어? 그럼 나도 더 생산해야지, 라고 하는데, 그러면 공급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하락하겠죠. 이런 가격의 메커니즘이 그동안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이거를 끊어내는 게 뭐냐면은 ESG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ESG가 석탄 가격 올라도 석탄 투자하지 마.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 거죠. 이게 막아지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막지 못하는 현상이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연결될지 석탄 그리고 천연가스 이런 것들의 가격이 어떻게 진정이 될지가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가도 최근에 사실 좀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시장 전체적으로는 안 좋은 영향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 기업 단에는 좋은 이슈가 될 수도 있어서 관련 기업들로 따지면은 이제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가가 지금 이제 최근 어제도 3%나 올랐습니다. 3% 올랐네요. 3%. 이 3%가 이제 대명사처럼 돼가지고 어쨌든 3% 올랐고요. 이게 이제 과거의 고점 수준이 76불이니까 76불까지 올라갈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유가가 지금 여기 현재 상황에서 올라가는 거는 시장에 계속 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의 전망은 어쨌든 고점을 이번에 또 뚫기는 어렵지 않을까. 근데 이제 만약에 뚫는다면 어떤 이벤트가 생길 수 있는지는 좀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 인포맥스 뉴스고요. 어제 이제 미국 국채가는 하락했습니다. 가격이 하락했다는 얘기는 금리는 상승했다라는 얘기죠. 인플레가 둔화되긴 하지만 연준이 금리 인상할 거다라는 예측이 좀 커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맨날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인플레라고 했다가 디플레라고 했다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어제, 박세익 전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뉴스 보지 마세요. 의미 없어요. 이런 얘기. 뉴욕 증시는 에너지주 주도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FOMC에서 금리 인상 예측 점도표 어떻게 변하는지. FOMC가 이제 추석 연휴 기간에 있죠? 그래서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레이 달리고 한마디 또 하셨습니다. 유가는 3% 이상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글로벌 모니터의
안근모 편집장님이십니다. 제가 이제 평소에 존경하는 선배님이시죠. 저도 이제 애널리스트가 되고 나서 안근모 편집장님 처음 뵀을 때 진짜 뵙고 싶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옆에 계시는 요 분이 사실 이제 저희 이제 그 업계에서 만난 그 매니저 분인데, 저한테 안근모 편집장님 소개 좀 해주시면 안 되냐 그래서 이제 어제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안근모 편집장님이 쓰셨던 샤워실의 바보들이라는 책, 그리고 달러의 부활이라는 그 번역본, 이 책을 가져가셔가지고 여기다 이제 사인을 이렇게 받으시고, 해맑게 웃었지만 본인 동의를 얻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은 지웠습니다. 근데 안근모 편집장님은 뭐 요새 유튜브도 하시고 그러니까 좀 유명해지셔가지고 그냥 얼굴을 공개했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글로벌 모니터라는 그런 그 매체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되게 좋아요. 엄청 좋습니다. 다만 이제 안타까운 점은 이 유료라는 건데, 대신에 이제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거의 유일하게 알람 설정을 해놓은 유튜브 채널, 구독은 많은데 알람 설정은 많이 안 해놓잖아요. 알람 설정을 해놓은 유일한 채널 중에 하나가 글로벌 모니터입니다. 왜냐면 안근모 편집장님이 요새 이제 휙 서비스라는 걸 해주시거든요. 휙 서비스. 이제 한 점심시간 전에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안근모 편집장님은 평소에 오후 9시에 출근하셔서 그 다음날 한 11시쯤 퇴근하신대요. 그러니까 이 생활을 한 9년째 반복하고 계신다는데,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대해서 계속 보시면서 이제 모니터링 하시고 글도 써주시고, 그리고 이제 휙 서비스 이렇게 해주십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진짜 성실하시고 또 배울 점이 정말 많은 분입니다. 그래서 소개를 한번 해드렸고, 그래서 오늘은 이 글로벌 모니터에서 나온 이 글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 달리오가 어제 또 이제 CNBC에 나오셔가지고 또 이제 현금은 쓰레기. 제가 이제 지난번에 쓰레기 이런 얘기했죠. 현금은 쓰레기. 비트코인은 만약에 비트코인은 그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현금 갖고 있지 마라. 또 얘기를 하셨고, 일부를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셨는데, 최근에는 좀 바뀌신 것 같긴 해요. 근데 정부가 가상화폐의 성공을 원하지 않고, 그래서 시장을 파괴할 위험이 있다. 종국에 가서 그게 정말 성공적이더라도 정부는 그걸 죽일 거다. 그럴 의미가 염려가 있죠. 그래서 이 말은 캐시우드가 최근에 비트코인이 5년에 10배 오를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나한테는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예, 유명하신 분이고, 저도 이제 옛날에 정말 많이 따랐던 분인데, 최근에는 조금 성과가 부진하긴 하지만 뭐 어디 갑니까? 그 실력이 너무 훌륭하신 분이니까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은 쓰레기. 저도 현금은 쓰레기라고 생각해요. 네. 될 수 있으면 안 가지고 있는 게 좋다. 현금은 뭐라도 사시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안근모 편집장이랑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기업이 투자를 안 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했던 얘기는 뭐냐면은, 기업이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투자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 투자를 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기분 좋은 상상으로 회사의 대표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회사에, 중요한 의사결정, 돈을 써야 되는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야, 근데 이제 돈을 쓰면 기분 좋잖아요. 우리가 뭐 백화점에 가서 뭘 써도 좋고 뭘 써도 좋잖아요. 그는 이제 개인이고,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야,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인을.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투자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좀 너무 지나친 비약일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SK증권에 와서 SK그룹에 계신 많은 분들하고 이제
뭐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들은 만나면 제가 이제 어떤 느낌을 받냐면요. 정말 그 눈이 반짝반짝 하세요. 정말 뭐 깨어있다? 혹은 이제 살아있다라는 느낌? 야, 이거 어디 가서 뭔가 싼 거 살 거 없나? 근데 여기서 싼 거라는 것이 그냥 주식이 아니고 이분들이 입장에서는 기업이고 사업을 살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시는, 반짝반짝. 근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눈이 반짝반짝 살아있나 봤더니, SK그룹이 사실 보면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SK 하이닉스를 살 당시에만 해도 진짜 욕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이 SK 하이닉스를 사고 나서 SK 실트론, 그 다음에 SK 머트리얼즈, 요거는 LG그룹, 요거는 OCI 그룹에서 그냥 거의 뭐 헐값에 사왔는데 SK그룹에 와서 정말 좋아졌잖아요, 회사가. 근데 이 회사가 좋아지면서 SK도 좋아졌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거의 성공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좋다라고 생각해요. 좋다. 왜냐하면 이걸 안 하면 성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투자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해요? 실패하죠. 실패를 합니다.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나 시도를 하지 않으면 성장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고, 기업이 사실 투자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SK그룹처럼 그냥 그 전에 뭔가 상황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SK그룹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냥 방향성을 정확하게 세상의 방향성이 이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고 그쪽 방향으로 가기 위한 다양한 그런 의사결정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저도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이게 너무 파이낸셜 스토리를 쓰다 보니 이게 여기 있는 게 이걸 쪼개서 이게 기업을 쪼개고 붙이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좀 진통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작업하는 것 자체는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쪽 방향을 예상하고 가려고 실제로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주가는 제가 이제 여기서 주가가 좋을 거예요 라고 예상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주가는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들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또 이미 올랐을 수도 있고 빠졌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주가를 제가 예상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SK그룹에서 하고 있는 이런 투자의 방향성은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경우는 등 떠밀려서 하는 투자가 있습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망할 것 같아서 하는 투자. 이건 사실 좋은 의사결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식을 살 때도 느긋하게 이렇게 있다가, 근데 돈 안 벌어도 되는데 뭐 이렇게 싸냐? 이렇게 쌀 때 이렇게 사는 거. 그리고 정말 좋은 기업을 살려고 이렇게 해나가, 저 회사는 진짜 사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유 없이 빠져. 그러면 그때 사는 거. 이런 거는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이거 주식 사야 되는데 하다가 그냥 등 떠밀려서 사는 경우, 이런 경우는 좋은 결과를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의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이제 어제 저희가 강창희 대표님이라는 분이에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3프로TV에서 전체 동영상 시청 조회수 1위입니다. 역대 1위. 주제는 노후 파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후 파산. 제가 그래서 사실 연금 그리고 이제 노후와 관련된 이야기는 가급적이면 너무 중요하지만 가급적이면 다루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너무 슬픈 얘기여가지고 그랬는데, 어제 이제 강창희 대표님이 책을 이번에 새로운 책을 내셔가지고 이 책 이야기를 하면서 노후 파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 얘기는 저희가 이제 편집을 해서 추석 연휴 기간에 방송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할 텐데, 그때 이제 아마 추석 연휴에 같이 모이셔가지고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대도 들으셔야 되고 50대도 들으셔야 되고 40대도 들어야 되고 30대도 들어야 되고 다 들으셔야 돼요. 60대, 70대.
이 내용들이 왜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픈 이야기지만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책 할 때마다 이제 출판사 대표님하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책 선물 이벤트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시대의 일중주 이한영 본부장님 그 내용이 이게 764분이나 신청을 해주셨어요. 와, 그래서 요것만큼은 제가 이제 평소에는 10권을 말씀드리는데, 좀 더 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서, 출판사에 연락을 이제 아침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이제, 뭐, 이벤트,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신청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제가 이제 책을 판다라기보다는 이 책을 통해서 이분들과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책은 선물로 이제 이벤트로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짧게 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평소에도 한 20분 넘게 하는데 오늘 그래도 20분은 안 됐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투자를 하는 회사가 좋은 회사인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